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식품 첨가물 들어갈 텐데요. 식품 첨가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프린트물을 통해 가지고요.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자,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복습 8번 프린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했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빈칸 채우기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이 들어갈 거. 자, 쥐가 병원체를 갖고, 쥐가 중요한 병원소가 돼서 쥐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급성 열성 질환에다가 자 이런 증상들을 보이고 주로 농부에게서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흙이나 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장화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로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고 쥐가 문제가 된다. 이거 바로 누구였냐면 인수공통 감염병 누구냐면 렙토스피라증이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얘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얘는 누구일까요? 항문주의다라고 얘기 나오면 요충, 요거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경피 감염이 가능한 거. 자, 그랬으니까 12지장충, 아메리카구충, 동양모양선충. 요 세 가지였죠.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강유역 주민들이 문제가 된다. 황달 증상 보인다. 그러면 간 디스토마가 되겠죠. 간 디스토마고요. 원인 식품이 되는 건 담수어들, 민물 생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 페디스타마의 감염 경로. 자, 감염 경로는 뭐, 중간 숙주를 쭉 나열하면 그게 바로 감염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중간이 되는 건 다슬기. 그 다음에 2중간이 되는 건 개와 가재입니다. 그래서 다슬기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나 가재. 그러니까 민물 갑각류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돼지고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돼지고기의 생식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세 가지를 묶어야겠죠. 유구조충, 선모충, 톡소플라즈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고래외충. 이 말 나오면은 당연히 아니사키스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8번. 자, 몸 길이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황색이지만 점점 황갈색이 되고요. 3개월이 지나면 6, 7회 탈피해서 성충이 돼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바퀴 중 가장 흔하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바퀴 누구라고 그랬냐면 독일 바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칸을 채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입니다. 자, 이 문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정도 판가름 하실 수 있어야겠는데요. 9번 X가 되죠. 여러분 9번에 그럼 틀린 부위가 어딜까요? 바로 이 부위죠. 여러분 기생충은 경구, 경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뭐 감염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위생, 식품, 위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돼야 될까요? 경피 감염이 경구 감염이 돼야겠죠. 먹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식품은. 자, 그래서 주로 경구 감염이 식품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얘도 X죠. 자, 분변이 오염된 채소를 생식함으로 회충에 감염될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발견되고 감염될 경우 대부분 자각하지 못해요.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감염 경로는 주로 경구적이지만 경피 감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구하고 경피 모두 가능한 거 12지장충, 동양모양선충 이거 있죠. 근데 자각 증상이 없는 건 동양모양선충. 여러분 12지장충은 증상이 되게 좀 어땠어요? 강렬했죠. 뭐 심한 빈혈이라든지 뭐 이런 체독증이라든지 하는. 자, 그래서 이거는 12지장충이 아니라 동양모양 선충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자, 얘도 X죠. 이거 동양모양 선충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12지장충이요. 그래서 12지장충 하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두비니구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11번의 X였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얘도 X죠. 자, 얼핏 보면 이거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근데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이랬죠. 회충은 바로 감염력 있는 충난이 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분변에 배출이 됐을 때는 아직 감염력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온화한 조건에서 뭐 한 28도씨 정도의 그런 온화한 조건에서 1, 2주 정도 지나야지 성숙란, 감염력이 있는 성숙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바로 배출된 애가 감염성이 없어요. 바로 배출된 애는 1, 2주 정도 지나야지 성숙란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잉어, 붕어 등 담수어의 피낭유충이 있는 기생충에는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이 있다 그랬죠. 얘도 X입니다.
여러분 피낭 유충의 형태로 감염되는 거 간흡충, 폐흡충, 장흡충이 있는 거 맞아요. 그쵸? 자, 근데 잉어와 붕어에 들어있는 건 간흡충과 장흡충만 해당이 되죠. 폐흡충은 어디 들어있었어요? 개나 가재였잖아요. 자, 그래서 13번에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편충에 대한 설명 맞죠? 옵니다. 그 다음에 15번 유백색 의미충 연어 이 말 나오면 광절이죠? 얘도 오죠. 그래서 15번에도 오. 그 다음에 16번 X입니다. 여러분 16번 얘 왜 X일까요? 아니사키스를 냉동이나 가열해서 예방하는 거 가능해요. 그쵸?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해산어의 기생충 R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법 중 가장 좋은 것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는 거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으면 90% 이상의 충란이 제거돼요. 근데 이건 누구에 해당이 되느냐? 채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에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사키스는 해산어가 제2 중간숙주죠. 여러분 중간숙주엔 성충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숙주인 해산어에는요 아예 충란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충란이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충란을 제거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통째로 틀렸어요. 자, 그래서 16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래서 17번은 O가 됐죠. 제대로 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중간숙주가 물벼룩, 이중간숙주가 담수어고요. 그 다음에 사람 체내에서 성충이 되지 못하는 거 유구가 구충이었죠. 자, 그래서 17번에는 O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자, 고양이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뇌염 증상 보이고요. 임산부에게 감염되면은 유산이 문제가 된다. 그럼 누구였어요? 톡소플라즈마. 요거였죠. 자, 그래서 18번에도 O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X죠? 자, 얘 왜 X일까요? 낭충증. 이런 얘기 나오면은 누가 나와야 되냐면 유구조충 얘였죠. 그래서 낭충증을 일으킨다. 인체 낭충증을 일으킨다 그러면 유구조충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돼지고기를 50도씨로 가열을 하면 유구조충을 예방할 수 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렸죠? 여러분, 그 낭충들은 되게 특징이 뭐였냐면은 저항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50도 가열로는 택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77도씨로 완전히 가열을 해줘야지 완벽한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가 됐죠. 자, 그래서 20번의 답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O입니다. 12장충에 대해서 바르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22번 얘도 O죠. 그날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었어요. 그쵸? 자, 가주성이고, 자, 가주성이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집지, 그 다음에, 생지, 그 다음에 곰지,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부엌이나 하수구에 서식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집지였죠. 내지는 시궁지. 자, 그래서 22번에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번, X입니다. 자, 여러분.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위생해충에서는 얘가 매개하는 질병들은 다 연계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파리는 난태생이고요. 완전 변태합니다. 이거 맞아요. 자, 전파하는 전염병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진티푸스, 콜레라 등이 있다. 틀린 부분이 있죠. 자, 티푸스 붙었다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발진티푸스는 아니죠. 얘는 제외입니다. 여러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이질, 다 분변. 뭐예요, 이거 같은 애들은? 다, 분변과 관련 있는 애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관련이 있지만 발진티푸스는 관련 없어요. 여러분, 발진티푸스 누가 매개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였잖아요. 얘는 물려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리와 관련이 없었어요. 발진티푸스가. 그래서 23번에는 X가 됐죠. 자, 그 다음 24번. 자, 공유곡품, 빵, 과자류, 건조과실, 치즈, 건어물, 초콜릿. 웬만한 데서 다 발견되죠. 우리나라 웬만한 저장식품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진드기다라면 뭐였어요? 긴털, 가루진드기.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24번에는 그래서 O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자, 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쥐와가 또 이렇게 매개하는 질병이 되게 다양했잖아요. 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질병을 매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은 X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어디가 틀렸느냐. 자, 쥐 오줌에게는 렙토스피라증, 쥐에 물려서는 석요열, 쥐 벼룩에 의해서는
패스트 발진 여름 맞아요. 쯔쯔가무시는 아니죠. 그럼 쯔쯔가무시는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는데 털 진드기요. 그러니까 쥐에 있는 진드기가 문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25번에 얼핏 보면 맞는 거지만 틀렸어요. 그래서 X입니다. 쯔쯔가무시는 쥐가 매개하는 질병이 맞긴 한데 이거는 쥐에 있는 털 진드기가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25번에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 얘도 X죠. 자, 식품 첨가물 독성 시험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식품 첨가물 공전에 허용된 모든 식품 첨가물은 사용자가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식품 공전에 있는 내용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X죠. 자, 그래서 26번에 X였어요. 그 다음 27번 얘도 X죠. 여러분, 식품 첨가물에는 화학적 합성품만 있나요? 아니요. 천연 첨가물도 있죠. 천연 첨가물도 있고 화학적 합성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규제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마다 달라요, 약간씩. 자, 그래서 27번에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 얘는 O죠. 화학적 합성품 하면 식약청장이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고시한 것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8번엔 O, 그 다음에 29번에는 O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30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우선 보세요.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저번에 어디예요? 초기에 앞에서 1단원에서 챕터 1에서 했던 내용들과 연관이 있어요. 챕터 1의 내용이지만 지금 식품 첨가물과 연계될 수 있는 애거든요. 그럼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수입식품 첨가물의 검사에는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도 감당할 수 있다. 자, 우리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곳에는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도 있긴 있어요. 그쵸? 근데 걔는 뭐에만 한정해서 한다 그랬게요. 모든 걸 하지 않고요. 수산물 검사만 한다 그랬죠. 수산물 검사만 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수산물 검사만 가능한 곳이었죠. 그 다음에 뒷문장 보세요. 자, 식품 첨가물 제조업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자, 여러분 얘는 영업 허가가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영업 신고. 그렇죠? 자, 영업 신고를 해야 되겠고요. 올해 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12월 달부터는 뭐로 바뀌어요? 등록제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30번에는 X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내용, 앞으로 뒤에 할 내용들이 같이 연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연계하셔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검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식품 첨가물 나머지 내용들 이제 들어가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책 131페이지죠. 자, 오늘 들어갈 내용 131페이지와 함께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도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를 먼저 조금 보고서 넘어가는데요. 자, 식품 첨가물 공전이 다 있어요. 그쵸? 자, 식품 첨가물 공전은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식약청 홈페이지에 식품 첨가물 공전 DB에 들어가면요. 모든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 공전을 구성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총칙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 두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보는 거, 같이 볼 거. 자, 여러분 거기 중량 및 용적 및 온도, 거기에서 7번 한번 보실래요? 7번. 자, 중량 백분율 하면 뭐예요? 퍼센트지죠. 그래서 퍼센트로 마찬가지로 표시를 하고요. 용액 밀리리터 중에 물질 함량 표시라든지, 용액 밀리리터 중에, 밀리리터를 표시할 때, 어떤 기호를 쓰는지, 그 다음에 백만 분율은 당연히 누구 쓰냐면, ppm을 쓰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온도 보실래요? 자, 표준 온도 하면 20도시죠? 상온하고 실온이 틀려요. 그쵸?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쵸? 자, 상온 같은 경우는 15에서 25도 정도를 우리가 상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밑은 뭐냐면 차가운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온은 1에서 35도씨까지고요. 미온은 30에서 40도, 그다음에 온탕은 60에서 70도, 열탕 끓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도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의 규정 보세요. 참고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0에서 15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3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3페이지.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봐 두시고요. 나머지 뭐 용어 같은 이런 것들 사용하는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3페이지에 보면은 그 표가 있죠. 그 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칭뿐만 아니라 용도까지 표시해야 될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 첨가물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용도까지 꼭 표시해 줘야 될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과자 같은 거 사 먹다 보면은 이제 어떤 애들은 그냥 이름만 써져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뭐까지 쓰여 있는 경우가 있냐면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까지 같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랑 보시면 되죠. 자, 우선 어떤 애들은 용도를 꼭 표기하도록 되어 있느냐? 합성 감미료들 있죠. 사카린이라든지 아스파탐이라든지 글리실리 진산이라든지 스크랄로스 뭐 이런 애들은요. 합성 감미료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꼭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누가 그 용도를 표기해야 되느냐? 착색료요. 합생 착색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착색료로 사용했다라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존료도 마찬가지예요. 보존료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합성 보존료다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산화방지제로 이용하는 애들 있죠. 산화방지제로 이용하는 애들도 산화방지제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황산 나트륨들이 있는데 아황산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이렇게 아황산 들어가 있는 애들은 표백제로 사용했으면 표백제 뭐 내지는 합성 보존료 이런 식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도표백분, 차염소산 나트륨 표백분 이거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고도표백분? 그 다음에 차염소산 나트륨 배웠죠? 이거 뭐였어요? 살균에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합성 살균제 내지는요 차염소산 나트륨 그런 염소 같은 경우에는 표백의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표백제로 사용했으면 표백제 아니면은 살균제로 사용했으면 살균제라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질산, 질산 이런 들어가는 애들은 발색제예요. 그래서 발색제로 사용되었으면 발색제. 근데 만약에 얘가요 보존용으로 사용했으면 보존료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애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표시가 돼야 될 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용도를 표기할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몇 가지 봐두셔야죠. 합성 감미료, 합성 착색료, 보존료, 산화방지제, 발색제, 표백제 이런 애들은요 용도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 조금 더 추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내용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품 첨가물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다른 얘기도 했긴 했지만 간혹 다른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은 식품 첨가물과 용도를 연결하는 거, 이름과 용도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는데 우리 이런 식품 첨가물을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분류하느냐? 용도. 사용하는 용도, 목적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떤 애냐면 식품의 그런 부패라든지 변질을요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애들이 제일 먼저 나와요. 식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애들. 자, 얘가 가장 이제 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방부제 같은 애들이죠. 보존료, 방부제 같은 애들, 그다음에 뭐 살균요 같은 애들이요. 자, 이런 애들은 말 그대로요 저장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집어넣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애들이 있냐면요 관능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관능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집어넣는 애들이 나와요. 여러분 관능 만족, 그러니까 색깔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맛을 좋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향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집어넣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호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집어넣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호성 증진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 애들이 존재하냐면은요 식품의 품질을 유지한다든지 갖고 있던 품질을 유지한다든지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계량할 목적으로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요. 뭐 밀가루 계량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계면활성제, 유화제 같은 애들. 자, 그래서 이렇게 품질을 유지, 계량할 목적으로 집어넣는 애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 애들이 있느냐면은요. 식품의 영양 가치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집어넣는 애들이 있어요. 자, 식품의 영양 가치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뭐 우리가 비타민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무기질이라든지요. 비타민이나 뭐 무기질이나 아니면 아미노산 같은 거 더 첨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저기 오렌지 주스에 칼슘을 더 강화한다든지 우유에 더 칼슘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보통 이제 무기질 같은 경우는 주로 누굴 많이 강화하냐면 칼슘이라든지 철 같은 우리에게 좀 부족하게 섭취하기 쉬운 애들을 많이 강화를 하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래 식품 제조에 꼭 들어가는 애들. 그래서 식품 제조에 필요한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래 식품 제조에 필요한 것, 뭐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껌 기초제 같은 애들, 원래 이제 뭐 식품을 부풀리게 해서 꼭 집어넣은 필요가 있는 팽창제들,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한 번씩 공부를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뭐부터 보느냐? 식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내는 애들, 조금 더 오랜 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애들부터 하나씩 보는 거죠. 그래서 식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애들. 자, 식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애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 보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시험에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존료라고 보시면 돼요. 보존료, 방부제. 얘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주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보존료, 방부제는 좀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시험 문제에 등장했던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존료, 방부제.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이냐면요. 목적은 그렇죠. 얘는 미생물을 죽일 목적보다는 살균이 가능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살균이 주요 목적이기보다는요. 미생물의 세균의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발육을 억제하는 항균 내지는 정균의 효과가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균, 그러니까 미생물들이죠. 그래서 미생물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정균의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효소의 발육 억제 작용이죠. 자, 그래서 세균의 증식,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정균의 목적이라든지